안녕하세요, 여러분. 엔트리와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변수에 대해서 알아본 내용을 좀 더 확장해서 입출력과 함께 변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국사 퀴즈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변수와 함께 쓰이는 입출력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이 구조들을 활용해서 한국사 퀴즈 프로그램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입출력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2 곱하기 4를 계산하라는 문제가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문제를 우리는 어디로 받아들이고 또 어디에서 계산을 할 것이며 또 어떻게 밖으로 내보낼 것인가. 이게 바로 입출력 구조와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요. 먼저 2 곱하기 4라는 문제를 받아들이는 건 우리 몸의 기관 중에 어디일까요? 바로 눈이죠. 그다음에 이거를 계산하는 건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결과를 말한다. 그러면 어디로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바로 입이라는 부분을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이럴 때 쓰이는 입이라는 기관을 입력, 받는 기관이라고 하고요. 또 이걸 처리하는 부분, 뇌에서 일어난다고 했죠. 자, 이게 처리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내보내는 입이라는 기관은 출력할 때 쓰이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입력과 출력,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 프로그램 처리하는 과정이 놓여져 있는데요.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입력받는 부분은 키보드나 마우스 등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요. 프로그램 처리는 우리가 보통 본체라고 부르는 본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입력된 값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리하거나 데이터를 밖으로 보내는 부분은 프린터나 모니터, 그다음에 스피커 등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7이라는 수를 입력을 받아서 입력받은 값에다가 곱하기 10이라는 처리를 통하면 출력값은 70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도 입력을 3월 2일이라고 받았다. 그리고 내 생일은 그다음에 입력값에다가 입니다를 붙이려는 처리를 통한다면 내 생일은 3월 2일입니다. 라는 출력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변하는 데이터 값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엔트리의 3가지 블럭을 활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 이 블럭 활용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을 생성하면 대답이라는 변수는 자동으로 생성되고, 자, 우리가 대답을 입력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서 대답이라는 변수를 숨기거나 보이게 하는 블럭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알아본 이 입출력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블럭들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변수를 활용해서 퀴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를 누르면 한국사 퀴즈를 시작합니다 하고 대답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죠. 자, 입력합니다. 자,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점수가 10점이 올라갔죠.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답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입력을 해봅시다. 틀렸습니다 라고 나오고 점수가 5점이 깎였죠. 자, 그러면 다시 최초의 국가는 묻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점수를 확인해보고 여러분이 컴퓨팅 사고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작성되어야 할지 정리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한복 입은 소녀가 있었죠. 자, 한복이라고 써볼까요? 자, 여기 한복 입은 사람이 있네요. 자, 그리고 배경에 가서 아까와 비슷한 배경을 한번 골라볼까요? 자, 권천궁과 향원정 있네요. 자, 추가 누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람을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고,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한국사 퀴즈를 시작합니다. 자, 블럭이 어디 있을까요? 자, 생김새에 가면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 적당한 시간 2초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 문제를 내야죠. 근데 이번에는 훈민정음을 창제한 왕은 누구입니까? 물어볼 건데 대답을 받아야 해요. 자, 그러면 묻고 대답 기다리기. 아까 있었다 그랬죠?
자, 자료에 가면 있습니다. 자, 아직은 변수를 만들기 전인데 우리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 자, 기억해 줍시다. 자,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 자, 여기에서 질문을 해야죠. 훈민정음을 창제한 왕은 누구입니까? 자, 그런 다음에 대답이 맞으면 자, 맞았습니다. 얘기해야 되고 대답이 만약 틀렸다면 자, 틀렸습니다. 이야기해야죠. 자, 이건 어디에 가면 있을까요? 자, 참과 아니면 이 존재했던 자, 흐름에 가면 참이라면과 자, 아니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생각. 만일 대답이 세종대왕이라면 이라는 게 들어가야죠. 자, 그러면 이것은 자, 판단에 가만 있습니다. 자, 대답이 뭐와 같다면 자, 여기에서 그 판단을 표시한 자, 등호로 나타내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에 하나는 대답이고 하나는 세종대왕이 들어가면 되죠. 자, 그러면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대답이라는 부분이 생겼는데 이것이 자, 만약에 세종대왕이라면 자, 가져다 놓고요. 자, 이것이라면 뭐라고 얘기하기로 했죠? 자,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대답을 기다릴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생김새에 가면 있습니다. 자, 정답입니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아니면 틀렸다고 이야기해야 되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을 끌어다가 가져다 놓고 자, 틀렸습니다. 자, 2초 동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답이면 10점씩 점수를 주기로 했고 아니면 점수를 5점씩 자, 감점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점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속성에 가서 자, 변수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블럭에 자, 변수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인 자료에 가서 변수 만들기를 하면 자, 똑같은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점수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점수라는 변수가 생긴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자, 정답이면 점수를 10점씩, 그 다음에 틀리면 점수를 5점씩 자, 감점해 보겠습니다. 자, 변수 부분을 확인을 하니까 자, 점수에 10만큼 더하기가 있죠. 자, 이것을 자, 맞았으면 10을 더할 거고요. 틀리면 자, 점수를 5점씩 감점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빼기 5 자,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정답을 이야기하면 다음 문제가 또 준비되어 있었죠. 자, 그리고 아닐 경우에는 훈민정음을 창제한 왕은 누구입니까? 문제를 계속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복하기 블럭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 자, 다 생각하고 있었죠? 자, 계속 반복하기 가져다 놓습니다. 어디부터 가져다 놓을까요? 자, 문제를 계속 묻고 그 대답을 기다릴 것이니까 자, 이렇게 가져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일 경우에는 더 이상 반복을 하지 않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하죠. 자, 그러면 반복 중단하기가 있어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반복하기 있는 흐름에 가면 반복 중단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제대로 작성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한국사 퀴즈를 시작합니다. 자, 훈민정음을 창제한 왕은 자, 세종대왕입니다. 자, 그럼 점수랑 자,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정답입니다. 이야기 나오고 점수가 10점이 올라간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럼 틀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프로그램 시작을 하고 한국사 퀴즈 시작합니다. 자, 훈민대왕 창제한 왕을 틀리게 입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점수가 5점이 깎이고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 코딩을 새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기 활용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자, 이 문제를 밑에다가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 문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는 하고 입력을 합시다. 그럼 이번에 대답이 세종대왕이 아니죠. 세종대왕이 아니라 정답은 고조선입니다. 자, 그래서 맞을 경우에는 점수가 10점이 더해질 것이고 자, 반복을 한다는 이 틀을 벗어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갈 거고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틀렸습니다를 이야기한 다음에 점수가 마이너스 5만큼 감해질 것입니다. 자, 퀴즈 문제가 더 많아져도 프로그램 작성할 수 있겠죠. 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엔트리에서도 입출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변수를 활용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작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엔트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응용해 보고 또 활용해 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